한국인 평균 수명 83세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건 66세까지예요. 그 뒤로 17년은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누군가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17년이요. 근데 이게 더 충격인데요. 그 17년을 만드는 게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밤 하는 그 루틴에서 시작돼요. 오늘 딱 3가지만 바꾸면 그 17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과학이 지금까지 수십만 명을 추적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3가지를 특히 더 못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생활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 일상에 딱 맞춰서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게요. 끝까지 보시면 단톡방에 기사 올리는 부모님한테 이 영상 보내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먼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분야가 과학 중에서도 연구하기 제일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예요. 왜냐면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격리해서 특정 음식만 먹여야 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가 당신 뭐 먹어요? 설문조사로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겹살 자주 먹는 사람이 채소를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술은 얼마나 마실까요? 운동은요? 이걸 다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붉은 고기 먹으면 대장암 위험 17% 증가라는 연구가 나와도 이게 고기 때문인지 채소를 안 먹어서인지 사실 몰라요. 참고로 담배는 폐암 위험을 1000%에서 2500%까지 높여요. 그 정도 숫자가 나와야 이건 진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7%는 솔직히 통계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대, 이거 나쁘대 하는 거 대부분은 진짜 반은 맞고 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하다고 반복적으로 수십만 명 규모 연구에서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할 얘기예요. 첫 번째, 한국인이 제일 못 자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면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하루 평균 7시간 41분. OECD 꼴찌예요. 더 정확히는 7시간 41분이 평균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못 자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우리 뇌에는 잠자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 노폐물이 쌓여요. 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걸 씻어내는 게 바로 수면이에요. 자는 동안 뇌 속 세포들이 부피를 확 줄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뇌척수액이 그 공간을 쫙 채우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보내요. 말 그대로 뇌 대청소예요. 근데 못 자면요? 이 청소가 안 돼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쌓여요. 이게 수십 년 지나면 알츠하이머로 진행돼요. 영국에서 50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높았어요. 여기서 잠깐. 어떤 영양제가 치매 위험을 30%나 낮춰준다는 연구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잠이 그걸 해요.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 생활 패턴이 어때요? 야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해요. 치킨이나 라면으로 야식 먹어요. 유튜브 좀 보다가 새벽 1시에 자요. 알람은 7시. 6시간이에요.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여기에 더해서 수면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요. 영국이랑 미국은 서머타임이 있잖아요. 봄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거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룻밤 1시간을 덜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전국 심근경색 발생률을 보면요. 미국 기준 약 24%가 증가해요. 단 1시간 덜 잔 것만으로요. 반대로 가을에 시계를 되돌리면 그 다음날 심근경색이 21% 감소해요. 1시간이 이래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덜 짜는 분들, 심장이 어떤 상태일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6시간 자도 멀쩡해 하시는 분들,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적응된 거예요. 인지 능력, 감정 조절, 면역력 다 떨어진 상태가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냐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인 생활에 맞게요. 야식 끊어야 해요. 자기 전 최소 3시간, 이상적으로는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해요. 위장이 소화 중일 때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밤 11시에 치킨 먹고 새벽 1시에 자는 건 공장 돌아가는 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와 맞아요. 근데 그건 초반 30분이에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작용을 해서 새벽에 잠이 자꾸 깨요. 술 마시고 잔 다음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2번째, 한국 식사 습관에서 뭘 바꿔야 하냐면,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음식 자체는 사실 꽤 좋아요. 발효식품 많고, 채소 많고, 국물 문화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빨리 먹느냐예요. 먼저 순서 얘기부터 할게요. 한국 사람들 밥상 앞에 앉으면 어떻게 먹어요? 일단 밥 한 술 먼저 뜨죠. 그게 문제예요.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져요.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 이걸 실험했어요. 같은 식사를 하는데 먹는 순서만 바꿨어요. 채소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었더니 혈당 피크가 최대 73%까지 낮아졌어요. 같은 밥, 같은 반찬이에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한국 밥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나물이나 채소 반찬 먼저 좀 먹고 생선이나 고기 반찬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국은 중간중간 드셔도 돼요. 그리고 빨리 먹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짧잖아요. 10분, 15분 만에 밥 뚝딱 먹고 들어가요. 근데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올라가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언제 먹냐가 사실 뭘 먹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걸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연구에 돌아갔어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이 리듬에 맞춰 작동해요.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해요. 이게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 이상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져요. 반대로 먹는 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안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교수가 이걸 연구했어요.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먹는 시간만 줄였는데 체지방이 감소하고 대사가 개선됐어요. 실생활로 옮기면 이래요.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했다면 저녁 8시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복 시간 동안 오토파지라는 게 일어나요. 세포가 낡고 망가진 것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인데요. 공복이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지속됐을 때 의미 있게 활성화돼요. 즉,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11시에 점심을 먹으면 그 사이 16시간 동안 몸이 알아서 청소를 해요. 아침을 굶는 게 아니라 몸 청소 시간을 주는 거예요. 3번째,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방식. 한국 헬스장 가보면 어때요? 다들 열심히 해요. 런닝머신 속도 최대로 올려서 막 달리거나 무거운 거 들면서 빨갛게 되거나 땀 엄청 흘리고 나와서 오늘 운동 제대로 했다 하죠. 근데 노화를 늦추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꼭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노화 억제의 핵심적인 게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나이 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늘리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어요.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피터 아티아 박사라고 스탠퍼드 의대 출신의 노화 전문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요즘 건강장수 분야에서 엄청 주목받는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운동이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존투가 뭐냐면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이랑 짧은 문장으로 대화는 가능한데 긴 이야기 나누기는 좀 힘든 수준이에요. 전력 질주는 아니고 그냥 산책은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예요. 숫자로는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예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 빼면 돼요. 40세면 220 빼기 40, 최대 심박수 180이에요. 존투는 그 60에서 70%니까 108에서 126 사이예요. 스마트워치나 저렴한 심박수 밴드 하나 있으면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심박수 유지하면서 40분 이상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요? 이 강도에서 우리 몸이 주로 지방을 연료로 써요.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성돼요. 그리고 VO2max라는 게 있어요.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 이게 수명을 예측하는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피터 아티아 박사는 VO2max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사망률 차이가 흡연 여부보다 더 크다고 말해요. 존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VO2max가 올라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은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빠르게 걷기. 점심시간에 20분 빠르게 걷기. 퇴근 후 동네 한 바퀴 40분 걷기. 이게 다 존투가 될 수 있어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 기억하시죠? 공복 12시간에서 16시간 됐을 때 세포 청소가 시작된다고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게 12시간만 해도 충분히 활성화돼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36시간을 굶어야 비슷한 효과가 나요. 즉, 존투 운동이 간헐적 단식의 효율을 3배로 높여줘요. 수면이 잘 되면 대사가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운동 효율이 올라가고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이 3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자, 결론이에요. 비싼 영양제, 줄기세포 시술, 특별한 슈퍼푸드 전에 이 3가지가 먼저예요. 하나, 오늘 밤 1시간 더 자세요. 야식 끊고 자기 4시간 전에 식사 마치고 폰 내려놓으세요. 7시간이 최소예요. 둘, 내일 밥 먹을 때 순서 바꿔보세요. 나물 먼저 고기나 생선, 그 다음에 밥이에요. 같은 밥상인데 혈당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야식 참으면 자는 동안 몸이 알아서 청소해요. 셋, 심박수 보면서 40분 걸으세요. 전력 질주 안 해도 돼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40분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살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이 노화를 막겠다고 돈 쏟는 방향이 종종 거꾸로예요. 비싼 걸 사기 전에 이미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강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 단톡방에 영양제 기사 올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 한번 보내드리세요. 영양제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한국인 평균 수명 83세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건 66세까지예요. 그 뒤로 17년은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누군가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17년이요. 근데 이게 더 충격인데요. 그 17년을 만드는 게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밤 하는 그 루틴에서 시작돼요. 오늘 딱 3가지만 바꾸면 그 17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과학이 지금까지 수십만 명을 추적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3가지를 특히 더 못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생활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 일상에 딱 맞춰서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게요. 끝까지 보시면 단톡방에 기사 올리는 부모님한테 이 영상 보내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먼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분야가 과학 중에서도 연구하기 제일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예요. 왜냐면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격리해서 특정 음식만 먹여야 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가 당신 뭐 먹어요? 설문조사로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겹살 자주 먹는 사람이 채소를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술은 얼마나 마실까요? 운동은요? 이걸 다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붉은 고기 먹으면 대장암 위험 17% 증가라는 연구가 나와도 이게 고기 때문인지 채소를 안 먹어서인지 사실 몰라요. 참고로 담배는 폐암 위험을 1000%에서 2500%까지 높여요. 그 정도 숫자가 나와야 이건 진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7%는 솔직히 통계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대, 이거 나쁘대 하는 거 대부분은 진짜 반은 맞고 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실하다고 반복적으로 수십만 명 규모 연구에서 증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할 얘기예요. 첫 번째, 한국인이 제일 못 자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면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하루 평균 7시간 41분. OECD 꼴찌예요. 더 정확히는 7시간 41분이 평균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못 자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우리 뇌에는 잠자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 노폐물이 쌓여요. 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걸 씻어내는 게 바로 수면이에요. 자는 동안 뇌 속 세포들이 부피를 확 줄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뇌척수액이 그 공간을 쫙 채우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보내요. 말 그대로 뇌 대청소예요. 근데 못 자면요? 이 청소가 안 돼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요. 이게 수십 년 지나면 알츠하이머로 진행돼요. 영국에서 50만 명 이상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높았어요. 여기서 잠깐. 어떤 영양제가 치매 위험을 30%나 낮춰준다는 연구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잠이 그걸 해요.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 생활 패턴이 어때요? 야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해요. 치킨이나 라면으로 야식 먹어요. 유튜브 좀 보다가 새벽 1시에 자요. 알람은 7시. 6시간이에요.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여기에 더해서 수면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요. 영국이랑 미국은 서머타임이 있잖아요. 봄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거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룻밤 1시간을 덜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전국 심근경색 발생률을 보면요. 미국 기준 약 24%가 증가해요. 단 1시간 덜 잔 것만으로요. 반대로 가을에 시계를 되돌리면 그 다음날 심근경색이 21% 감소해요. 1시간이 이래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덜 자는 분들. 심장이 어떤 상태일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6시간 자도 멀쩡해 하시는 분들,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적응된 거예요. 인지능력, 감정 조절, 면역력 다 떨어진 상태가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냐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인 생활에 맞게요. 야식 끊어야 해요. 자기 전 최소 3시간, 이상적으로는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해요. 위장이 소화 중일 때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밤 11시에 치킨 먹고 새벽 1시에 자는 건 공장 돌아가는 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와 맞아요. 근데 그건 초반 30분이에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작용을 해서 새벽에 잠이 자꾸 깨요. 술 마시고 잔 다음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2번째, 한국 식사 습관에서 뭘 바꿔야 하냐면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음식 자체는 사실 꽤 좋아요.
발효식품 많고 채소 많고 국물 문화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빨리 먹느냐예요. 먼저 순서 얘기부터 할게요. 한국 사람들 밥상 앞에 앉으면 어떻게 먹어요? 일단 밥 한 술 먼저 뜨죠. 그게 문제예요.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져요.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 이걸 실험했어요. 같은 식사를 하는데 먹는 순서만 바꿨어요. 채소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었더니 혈당 피크가 최대 73%까지 낮아졌어요. 같은 밥, 같은 반찬이에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한국 밥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나물이나 채소 반찬 먼저 좀 먹고 생선이나 고기 반찬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국은 중간중간 드셔도 돼요. 그리고 빨리 먹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짧잖아요. 10분, 15분 만에 밥 뚝딱 먹고 들어가요. 근데 포만감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올라가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언제 먹냐가 사실 뭘 먹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24시간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걸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이 연구에 돌아갔어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이 리듬에 맞춰 작동해요.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해요. 이게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대사 이상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져요. 반대로 먹는 시간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안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교수가 이걸 연구했어요. 칼로리를 줄이지 않고 먹는 시간만 줄였는데 체지방이 감소하고 대사가 개선됐어요. 실생활로 옮기면 이래요. 아침 8시에 식사를 시작했다면 저녁 8시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복 시간 동안 오토파지라는 게 일어나요. 세포가 낡고 망가진 것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연구인데요. 공복이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지속됐을 때 의미 있게 활성화돼요. 즉,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11시에 점심을 먹으면 그 사이 16시간 동안 몸이 알아서 청소를 해요. 아침을 굶는 게 아니라 몸 청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방식. 한국 헬스장 가보면 어때요? 다들 열심히 해요. 러닝머신 속도 최대로 올려서 막 달리거나 무거운 거 들면서 빨갛게 되거나 땀 엄청 흘리고 나와서 오늘 운동 제대로 했다 하죠. 근데 노화를 늦추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꼭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노화 억제의 핵심적인 게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나이 들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늘리고 기능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어요.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피터 아티아 박사라고 스탠퍼드 의대 출신의 노화 전문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요즘 건강장수 분야에서 엄청 주목받는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운동이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존투가 뭐냐면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이랑 짧은 문장으로 대화는 가능한데 긴 이야기 나누기는 좀 힘든 수준이에요. 전력 질주는 아니고 그냥 산책은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예요. 숫자로는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예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 빼면 돼요. 40세면 220 빼기 40, 최대 심박수 180이에요. 존투는 그 60에서 70%니까 108에서 126 사이예요. 스마트워치나 저렴한 심박수 밴드 하나 있으면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심박수 유지하면서 40분 이상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요? 이 강도에서 우리 몸이 주로 지방을 연료로 써요. 그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성돼요. 그리고 VO2max라는 게 있어요.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 이게 수명을 예측하는 지표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피터 아티아 박사는 VO2max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사망률 차이가 흡연 여부보다 더 크다고 말해요. 존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VO2max가 올라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은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빠르게 걷기. 점심시간에 20분 빠르게 걷기. 퇴근 후 동네 한 바퀴 40분 걷기. 이게 다 존투가 될 수 있어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 기억하시죠? 공복 12시간에서 16시간 됐을 때 세포 청소가 시작된다고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게 12시간만 해도 충분히 활성화돼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36시간을 굶어야 비슷한 효과가 나요. 즉, 존투 운동이 간헐적 단식의 효율을 3배로 높여줘요. 수면이 잘 되면 대사가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운동 효율이 올라가고,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이 3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자, 결론이에요. 비싼 영양제, 줄기세포 시술, 특별한 슈퍼푸드 전에 이 3가지가 먼저예요. 하나, 오늘 밤 1시간 더 자세요. 야식 끊고 자기 4시간 전에 식사 마치고 폰 내려놓으세요. 7시간이 최소예요. 둘, 내일 밥 먹을 때 순서 바꿔보세요. 나물 먼저 고기나 생선, 그 다음에 밥이에요. 같은 밥상인데 혈당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야식 참으면 자는 동안 몸이 알아서 청소해요. 셋, 심박수 보면서 40분 걸으세요. 전력 질주 안 해도 돼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40분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살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이 노화를 막겠다고 돈 쏟는 방향이 종종 거꾸로예요. 비싼 걸 사기 전에 이미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강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 단톡방에 영양제 기사 올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 한번 보내드리세요. 영양제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